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이제 약세장, 하락장 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증시가 좀 반등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사실 좀 골치가 아픈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요. 그러면서 계좌 평가 손실이 계속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시작을 해도 물려버리거나 괜히 무의미하게 손절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몇 번 하게 되다 보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축이 돼가지고 평소에는 잘하던 매매까지 꼬여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타개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약세장,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그 주제로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실제로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려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매하는 종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매매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계좌 이야기예요. 계좌에서 이미 내가 종목으로 다 물려있다, 현금이 없다 등등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당연히 새롭게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거에 계좌 관리나 이런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일단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두 번째,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락장에서 어떤 새로운 종목을 정해서 매매를 한다 보다 보면은 생각이 들죠. 하락장이니까 막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하락장이라도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하락장하고 상관없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즉 하락장에선 특히나 더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시작해볼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도 그런 생각은 항상 들겠지만 하락장은 조금 더 그런 고민이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 조심스러우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그렇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 계좌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죠. 양호하거나 그냥 괜찮거나 아니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종목 고르란 거야? 아니면은 뭐 횡보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하락하는 거 낙주매매하라는 거야? 아니면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대체로 다 가능은 해요. 똑같이. 왜냐, 하락장이라고 해서 위축이 될 뿐이지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담감은 있다. 그리고 난이도별 차이가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하락을 하다가 흔히 말하는 저점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하락하다가 일정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매매를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상승을 하고 나서 위에 상단 박스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하고 함께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날이죠. 거래량이 되게 크진 않아요. 이날 어찌됐든 흐름을 보였어요. 그럼 이때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의 결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때거든요. 흐름이 나오는 거는 딱 요 흐름이에요. 보시면은 분봉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생기죠. 이 변화가 생길 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부분에서 꽤 정직한 매물대 공방, 수급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일봉 보시게 되면은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이 7차원 부분이 사실 하락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단 박스에서의 눌림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급 공방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토대로 분봉 흐름에서는
좀 흐름이 정직하게 나와줬었어요. 시장이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 요 상황에서 요 포인트에서 분명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투자자들은 항상 고민하고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매수할 건데 어떻게 매매할 건데로 가게 되면 되게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내 계좌에서 남은 현금 모두 써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만 써가지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양을 어느 정도로 할지, 30%로 할지 50%로 할지 아니면은 10%로 할지 등등,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 투자자 고유의 영역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매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행동들을 계속 의식을 해야 돼요. 이 매수를 시작하는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여기서 저는 생각의 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보통 하락장에서 이렇게 매매하면 됩니다. 아, 여기가 매수 포인트구나, 매수 타이밍이구나, 여기서 매수하면 되지. 이 매수만 따라 하게 되면은 이 디테일한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결을 따라오게 되면은 인과관계도 맞춰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고,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는 그런 쪽 방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매매가 단편이 아닌 입체적인 매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요 상황이, 유니크에서 요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락장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매매는 힘이 무한대로 커지고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만을 바라기에는 좀 모순점이 있어요. 하락장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짧게 담백하게 끊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바로 그 다음 파동, 수급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파동에서 바로 매도가 될 수 있는 정도,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한번 확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매매로 이어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A라는 매매를 했으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고점 돌파 같은 매매랑 닮아 있죠. 눌림목이 되는 지지저항 때에서 그걸 돌파해 주면서 그 안에서 잔파동을 이용한 매매니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주면서 수익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는 이게 실제로는 하락했고 여기서 추가로 더 갈 수도 있잖아가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돌파 이후의 흐름을 이용한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고, 여기서 지금은 다시 하락으로 갔는데, 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특이한 점은 이때가 VI 시점이었는데, VI 시점에서 갭 뜬 것처럼 상승이 나오고, 상승 이후에 매매로는, 저의 매매 이야기로는 아일랜드 갭을 활용한 매매라고 하는데, 이 상승된 갭 공간을 활용해서 차분하게 받아주는 매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유리하게 포지션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거는 B 스타일의 매매거든요. 이런 매매가 하나의 매매, 불과 30분 또는 1시간 동안에 이미 한 종목 같은 매매 안에서 다른 스타일의 매매가 두 개가 콜라보로 이루어졌어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매매만 정확하게 잘한다라기보다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매매가 스타일이 딱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매매로 전환되는 요런 콤비네이션 매매가 더 많아지는 거고, 요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처럼 받아주는 매매를 가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요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횡보성 박스 매매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시 플러스 C까지 가는 거고, 이거를 활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런 포인트에서 다시 얼마든지 매도 포인트는 잡힐 수 있고,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틈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장은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알아서 올라주니까 틈새를 굳이 안 만들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틈새 안에서 자신이 수익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장하고는 다르게 공감하시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빈도도 더 많을 것이고 하락을 하는 그 폭도 더 클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은 이런 그 매도 기회를 줬지만 이 매도를 주는 이 파동의 폭도 작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는 듯 하다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락장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더 많이 만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매매를 이어 붙여 나가는 상황에서 그 생각의 결에 맞춰서 되게 섬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때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상승장에서는 그 결이라는 게 없어도 좀 틀려도 내가 못해도 좀 대충 해도 그냥 이렇게 쭉 줘버리니까는 수익이 나버리는데 대체로 이것만 해도 되게 소중한 기회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안 주는 경우도 많은데 잘 못하게 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진짜로 중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하락장에서는 그 기회가 주긴 주는데 완전한 기회나 충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시간적으로는 짧게 준다라든가 파동적으로는 낮게 준다라든가 뭔가 되게 애매하게 주거든요. 안 준 건 아니야. 근데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는데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게. 근데 제가 전환 매매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A, B, C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도, 이 부분이 전환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과 내지 못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왜냐? 수익을 내면은 B 스타일의 매매가 열로 받아주는 매매가 바로 새롭게 열립니다. 수익 냈고 비중 줄였고 비중 다 팔았고 심지어 전량 매도했다? 그러면 B 매매가 가능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거 이제 수급 붙어서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가는 거지. 8,000원은 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홀딩, 매도 생략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B에서 받아주는 매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되죠. 콤비네이션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매에서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일수록 이 인과관계에서 전환에서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생각의 결입니다. 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단순히 행동적으로 여기는 매도가 맞아, 여긴 매수가 맞아, 여기는 홀딩이 맞아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생각의 결, 하락장에서 지금 내 계좌와 내 상황과 이런 것들, 이 결을 놓고 보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데 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절대 생략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매도를 잘해줘야 된다. 잘한다는 거는 전량 매도도 담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하락장에서 담백하게 전량 매도를 딱딱 찍어주면서 맞춤표를 찍어주는 거 듣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고 그냥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것 같고 고수들은 되게 하락장에서도 크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고수일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실전에서 해보면요, 하락장일수록 정확하게 담백하게 수익 딱 찍고서 마침표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내 계좌가 하락한 종목 투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종목 간신히 빨간불 맞는데 거기서 맛만 보고 빠져나온다는 결정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욕심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사람이고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해줄 거를 해준다는 거는 꽤나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결을 맞춰가면서 작은 수익이라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작은 수익일지 몰라도 이걸 토대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락장에선 진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결을 꼭 배워가고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궁금증도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여기서 팔았는데 왜 여기서 다시 받지? 뭐 이렇게 막 하락하는 상황에서 왜 또 리스크를 키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제 팔았으니까 된 거고 또 이런 거 찾아갖고 또 이런 거만 계속하면 되잖아 라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언니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작은 수익에서 큰 수익으로 이어나가는 그 생각의 결, 과정을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말씀을 해드린 거에 좀 가깝거든요. 이게 이거만 계속 따라간다. 뭐 이런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계속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절하면서 또 손실도 보고 물리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작은 수익을 더 큰 손실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나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근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반적인 과정이라는 게
이어나가는 그 흐름이라는 게 결이 맞는 상태로 참 섬세하게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분봉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나는 직장인인데요. 저희한테 이제 클럽에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클럽 가입하면 잘할 수 있나요? 또 이런 질문도 되게 의외로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세요. 근데 직장인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뭐 분봉 보고 막 섬세하게 대응하세요, 막 초단위로 대응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직장인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매매의 결이라는 게 그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뭐 전업이든 주식을 계속 못하게 되는 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오늘 영상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클럽도 당연히 직장인분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뭐 요런 매매 좀 기술적인 이야기,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직장인이라서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진짜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 생각이면은 차라리 클럽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차라리 저희가 케어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셔야 돼요. 이런 초단위의 대응을 직장인인데 일하다 말고서 이거를 캐치해서 관찰해서 이거를 이런 매매를 꼭 하세요가 아니라,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자체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못했지만 시뮬레이션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됐었으니까 나는 차분한 상황 속에서 매매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생각의 결이죠. 생각의 결을 맞춰 나가는 거고, 생각의 결을 맞추게 되면 이 입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용한 얼마든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 뭐 이런 좀 거창한 주제긴 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사실은 매매 자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특히 그 문제점이 절실하게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들 힘드실 텐데,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생각의 결을 맞춰 나간다, 이어 나간다라는 게 사실 그동안 저희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추상적이어서 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구체적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영상 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은 온라인상에서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그대로 이제 따라 할 수 있게 가이드 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쉽게 말하면 어니스트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니스트님의 이 결을 배워 나갈 수가 있고, 실전 매매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장인이라서 주부라서 못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오셔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으니까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럽에 가입하시려면 네이버에서 주식 비디오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타고 들어오시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여기서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간단하게 가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래에 있는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배너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공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글과 영상으로 저희가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채워놨으니까 정독해 보시면 되고요. 쭉쭉 내려 보시면은 아래에 뭐 후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하고 가입한 거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최근에 좀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유튜브 하기 전부터 하던 오래된 클럽입니다. 그래서 거쳐가신 분도 많고 여기 안에서 지금까지도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면서 힘 받아가면서 어니스트님 지도 받아가면서 매매 실력 키우고 수익도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 링크 주식 비디오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요 링크 눌러서 신청서 쓰시면 저희 쪽에서 상담하고 가입 절차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